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창호입니다. 오늘은 그 블로그를 작성하는 나만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가장 밀접한 SNS는 뭐니 해도 네이버 블로그죠. 그래서 일정한 그 마케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블로그를 쓰게 되는데, 또 블로그를 쓸 때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각기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를 작성할 때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블로그를 작성한다. 또 블로그는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게 나만의 방법이다 하는 걸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블로그를 잘 노출시키는 그 최적화 방법을 사실은 의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검색 로봇이 반응하는 글을 포스팅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대한 전문가는 굉장히 많죠. 지금 웹상이나 유튜브에 보면 엄청 많은데, 또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검색하거나 또 그거를 지속적으로 서치하고 배우고, 또 그럴 만한 시간도 별로 부족하고, 또 일정 부분 또 유료로 들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때까지 들어왔던 뭐 별거 없는 내용들로 실망하고 오는 허망한 기분을 느낄 때도 많죠. 첫 번째,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는 일단 이러한 저러한 그 로직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적화, SEO, 또 잘 노출되는 블로그,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동안 저도 이제 블로그 전문가가 아닌데다가 또 게을러 가지고 보다 자세한 최적화 원리에 대해서는 블로그 전문가들한테 배우시고요. 저는 또 이렇게 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의 아침을 루틴이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일기를 쓰는데요. 일기를 쓰는 게 이제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날에 해야 할 일이라든가 또 어제 잘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또 희망적인 부분을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도 한번 희망을 끌적여 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 종이에다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블로그로 대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단순한 동기 때문에 블로그를 다시 한번 찾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알고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될 것이고, 습관이 또 반복되다 보면 또 예상 못할 어떤 기쁨이 저한테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블로그 포스팅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심플한 결론이죠.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그 블로그 포스팅 전에 그래도 염두해 둬야 할 뭐 C랭크라든가 다이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는 말고 조금이라도 맛보기라도 리마인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로직을 전혀 몰라도 세상에 없는 글로 세상에 없는 사진과 동영상을 또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깊이 있게 꾸준히 리스팅하면 최적화 블로그가 된다. 뭐 이게 결론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나요? 그리고 또 사이사이에 또 요소에 또 감안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랭크와 다이아 이야기는 지겹도록 들었지만, 그 다이아 로직은 실제로 체험하거나 또 세상에 없는 자료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전문적이고 뎁스 있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C랭크 로직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전문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건 아닌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면 짱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의 컨텐츠를 계속 포스팅해서 상위 노출을 한다고 해도 사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로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용도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줘야 되고, 그게 어디 말이 쉽지, 이런 작업을 1년 아니 수년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아무리 좋은 글들을 또 써도 네이버가 한 블로그에는 가급적 하나의 키워드만 그 노출을 시켜주려 한다는 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다이아 로직이 원하는 대로 구독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포스팅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좋아서 쓰는 글이면 모를까, 목적을 가지고 쓰려고 하면 사실 금방 지쳐서 날라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고품질의 포스팅을 위해서는 구독자가 좋아할 여러 요소인 재미와 뭐 정보, 또 감동, 또 공감,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이런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는 것도 사실은 힘겨운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움직이면 반드시 뭔가 따르게 됩니다. 자, 글을 쓸 때는 생각나는 대로 막
나열하면 안 되고요.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할 정리된 패턴,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승전결 이런 스트럭처를 구성해서 가독성이 높아지고 체류 시간이 늘리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동안 네이버 검색 엔진이 구글과 아마존의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을 1년에서 3년 정도씩 뒤에 구현해 온 그런 히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구글의 검색 엔진인 허밍버드가 2013년에 론칭이 됐을 때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진화했고 500번 이상의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순차적으로 컨텍스트의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컨텍스트의 개념이 네이버 엔진도 지금은 도입이 돼서 글의 문맥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자료나 키워드에다가 잔뜩 이렇게 깔아서 붙여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지금은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은 이미 체류 시간 개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네이버도 체류 시간 개념이 스마트 스토어와 블로그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죠. 이건 이제 고객에게 각 페이지 방문에 따른 액티비티를 지수화하고 판매자의 셀러 지수도 아마존처럼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고객이든 블로그의 구독자든 페이지를 방문한 활동을 지수화해서 페이지 품질에 반영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블로그와 스토어 운영자들에게도 도메인 지수에 반영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블로그의 포스팅의 빈도와 또 스토어 관리자의 상품 등록 패턴과 빈도를 점수화하고 또 로그인 정보와 체류 시간을 지수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보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들어온 운영자를 어떻게 당연히 똑같이 취급하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글을 쓸 때 그 승질 급한 현대인들을 위해서는 요즘은 글을 쓰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통으로 어떤 이야기를 담는지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먼저 도출해내서 먼저 암시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보여주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이유를 포스팅해 나가는 방식을 요즘은 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를 작성할 때도 상세 페이지 최상단에 등록하려는 상품의 이미지를 몇 개를 조합해서 GIF 움자를 조그맣게 배치를 하고 나머지 내용을 아래에다가 기술을 하게 해서 방문한 구매자가 한 방에 척 이거 뭐 팔려고 하는지 알겠어 라고 만들어주는 게 요즘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요. 그래서 이제 움짤이나 짧은 동영상을 블로그 최상단에 자연스럽게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네이버가 2018년 9월 달부터 블로그를 B로그에서 V로그 개념으로 변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이 첨부된 블로그들이 앞으로 노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로그가 이미지 텍스트를 반복하면서 이제 오른쪽에 그 스크롤을 내리는 구조에서 이제는 이제 동영상이 첨부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위주로 급격하게 패턴이 변화하고 노출도 그런 것들이 더 잘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핵심 메시지는 제일 중요하죠. 메시지 전달이 핵심인 거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포스팅하는 사람이 상위 노출만 욕심이 있고 뭔가 상업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목적만 있으니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글쓰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창의적인 글도 한두 번이지 매번 쓰긴 어렵고요. 우리도 또 인용도 해야 되죠. 또 이미지도 가져올 때도 있고. 그래서 다른 웹문서를 일정 부분 복붙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럴 때 검색 엔진이 동일한 문서로 덜 알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이미지를 복사된 자료인지 판단할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의 형상이나 색상, 채도, 명도 이런 것만 스캔해서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보통 웹상에서 배포되는 무료 이미지는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어 픽사벨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져올 때는
이미지 정보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촬영을 해서 올린 사진은 이미지 소스 정보에 포함된 이미지의 뭐 ID라든가 또 수평, 수직, 해상도, 비트 수준, 또 카메라 정보, 카메라 모델 정보, 노출 시간과 IS 감도, 노출 바이어스, 또 어떤 초점이나 조리개 개방 정도, 또 밝기와 파일 이름까지 순식간에 로봇이 읽어내기 때문에 셔터스톡 같은 업체에서는 이미지 저작권 위반 사진을 서치할 때 이런 방식으로 원본과 비교해서 찾아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도 웹에서 우클릭해서 자세히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은 남의 이미지를 갖고 올 때는 페이지 품질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글을 인용하거나 글을 읽어올 때는 이러한 검색 로봇의 로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툴을 써서 한번 스피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 로봇이 이것이 듀플리케이트 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때 가급적이면 똑같은 웹문서로 인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이미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한국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스몰 SEO 툴스 이런 것도 있고요. 아티클 릴라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놨다가 문서 세탁을 해서 새롭게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웹 텍스트 문서도 복사를 해서 쓰려면 그대로 바로 웹 문서에서 다른 나의 웹 문서로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메모장에다가 붙여넣었다가 그걸 다시 복사해서 써야지 최소한의 그 스파이 링크와 코드를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페이지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는 그 미국에서 그래머리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포스팅을 그 다음에 그래머리를 통해서 한번 포스팅을 하듯이 우리 네이버에도 네이버 블로그든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 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맞춤법 검사가 있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맞춤법 검사를 한번 돌려서 원하는 대로 살짝 비틀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글을 쓸 때 효과적인 키워드를 블로그 글에 녹여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죠. 하지만 여기에는 블로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즉 그러니까 일상적인 글에서는 솔직하고 세상에 없는 자료로 포스팅을 하되 공감의 무게를 두게 되므로 전체 맥락과 결론에 맞는 키워드를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여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상업적인 글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이죠. 상업적인 글을 작성한 후에 핵심 키워드를 녹여넣는 것이 아니라 핵심 키워드를 먼저 엄선해서 먼저 배치한 다음에 그냥 글을 읽는 것이죠. 그게 훨씬 효율이 좋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팁이 됩니다. 물론 최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뭐 백링크라든가 또 스크랩, 또 댓글 뭐 이런 고려할 요소가 많지만 스스로 개인이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에 덜 신경 쓰고 심플하게 글을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색 로봇이 좋아할 내용만 포스팅을 하는 것을, 그 중에서도 내가 하기 쉬운 것들만 해보는 것을 몇 번만 해보면 금세 익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가 쓰는 여러 가지 감안할 요소들을 대부분은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정보가 들어가는 정도만 감안해서 블로깅을 한다면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첫 번째, 가급적 일기처럼 자주 쓰자. 그거 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일기를 매일 써왔으니까 일기처럼 자주 일기 대신 블로그를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마다 뭐 2일에 한 번 쓰든 일주일에 한 번 쓰든 그건 상관이 없죠. 그냥 자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의 컨셉으로 좀 전문적으로 쓰자. 그렇게 하면 왜 보면 대도서관이든 뭐 그 유튜버들도 보면은 초창기에는 다 컨셉을 가지고 움직였죠. 나중에 이미 이제 채널이 커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글을 쓰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컨셉을 잡아나가야 하는 시기, 일정한 수의 구독자가 확보되기 전에는 컨셉을 명료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복붙은 가급적 하지 말고 꼭 해야 한다면 스피닝을 하자.
스피닝을 하면 어느 정도 검색 로봇에서 덜 캐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그래도 스피닝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에 없는 나만의 자료를 블로깅을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창조적으로 글을 쓰고 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내가 쓰려는 거와 매칭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진 저장소에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100개, 200개 있어도 안 쓰일 것 같지만 내가 쓰려는 주제와 매칭시키다 보면 의외로 궁합이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글을 쓸 때는 내가 상업적인 글을 쓸 목적이면 먼저 키워드부터 본문에 배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궁금해야 구독자가 들어온다. 내가 쓰는 글이 궁금해야 사람들이 찾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동영상은 이제 필수다.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동영상 위주로 노출 잘 되는 걸 수도 없이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맞춤법과 문맥에 맞게 글을 쓰자. 컨텍스트와 또 맞춤법을 통해서 한번 돌려주면 훨씬 더 검색 로봇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 정보, 감동, 공감, 뭐 이게 늘 생각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하고 쓰는 거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블로깅을 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자, 뭐 이상으로 제가 블로깅을 하는 나만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봤고요. 올해 들어서 오늘 가장 청명한 날이고요. 맑은 날입니다. 또 행복한 한 주 또 맞이하시고요. 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후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